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최일종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전장 포인트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세 가지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적 개선 그리고 우호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관 중심의 매수 강화에 주목을 해보자. 마지막 포인트 이어서 보는데요. 건설업 그리고 전기전자 중심의 강세입니다. 네, 전문가님.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에 상승하는 종목들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실적 개선이 조금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업종이 지금 기대 심리를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의 2분기 모멘텀부터 해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되겠죠. 이쪽부터 해서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SK 하이닉스라든가 이제 고려 아이언, 그리고 이제 LG 화학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눌림 조정 완성을 하면서 강세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 오전장 시황이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가 지금 체감적으로도 조금 이제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만은 현대건설이 좀 촉진제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촉매제 역할을.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이라든가 이제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제 대림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요한 이제 골자는 한 두 가지 팩트로 좀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해외 수주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 거기에다가 박 대통령이 이제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쪽 순방을 하면서 플랜트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으로 이제 저 때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수주를 크게 받았죠. 이제 받은 부분이 MOU 체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제 현대건설이 같이 수주를 갖다가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금해서 좀 강세를 보여준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고, 물론 시장에 우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제 건설 경기 자체가 회복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완화 정책을 갖다 좀 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에 대한 이 과세 절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DTI 부분, 우리가 흔히 이제 DTI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는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는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 추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소 좀 실망스럽고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이제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6월달 들어서 이제 첫째 주가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서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분위기는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갖다 내놓을 것이라는 부분이 적용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4주째하고 3주째하고 이렇게 해서 하락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실물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 현재의 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이제 부채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확대 완화를 해줬을 때는 가계부채가 더욱더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전부 시장 전반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둔다라고 했을 때는 실효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에서 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러한 이제 건설주 쪽이 좀 올라오는 부분은 이미 주가는 이러한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해외 쪽의 수주 자체 2분기 수주라든가 여러 가지 수주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저가 수주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역시 저가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분기에 대한 저가 수준 논란 자체는 조금 사그러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건설주 핵심 종목들 중심으로는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종목들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평가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초입 단계에서 업종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차별화는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일주일 후반기 쪽으로 이제 후반부 갈수록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좀 염두에 두면서 좀 관찰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 내 주가 차별화가 좀 더 심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신데 앞서서 현대건설이 오늘 같은 흐름을 이끌어준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최선호주로 보고 계시는지 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48억 달러의 초대형 공사 수주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나왔다. 이제 플랜트 쪽인데 공사 기간 자체가 이제 48개월로 이제 한 4년 정도 되겠죠.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4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2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하나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해외 수주와 그다음에 국내의 건설 경기 정책 이러한 부분을 갖다 어느 정도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호주로서는 이제 현대건설이 어느 정도 탑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장에서 57,3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주가 상승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시죠? 6만 원 돌파도 가능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6만 원 돌파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는 차트 한번 주봉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꼬리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1선에 이제 저항대가 직면돼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 작년 9월 달과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61선을 못 뚫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주봉상으로 양봉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 터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돌파할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두고 시간 조정성으로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안착을 시켜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급진적으로 올라갈 만한 지금 이슈 자체는 없기 때문에 호전된 업황이라든가 이제 해외 쪽의 수주 건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터치는 가능합니다만은 안착 자체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6만 원 자체를 갖다가 기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지금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만 원 선 부분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격 축소 21선과의 20선과의 이 이격 축소를 갖다가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7월 달 부분에 대해서 6만 원 선을 돌파 시도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도 살펴볼게요. 기관 매수 좀 강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관이 연속 그 수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외국인들과 이제 개인 기관 합계가 나오는데 6월 19일부터 이제 기관들이 이제 소규모나마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연속성이 있다라는 매수세거든요. 이 매수세 자체는 이제 하방 경직을 갖다 보여주는 우리 지수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 하단부에 왔을 때 기관들이 매수로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핵심적으로 이제 반대 시소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쪽이 매도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주체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이 되겠거든요. 근데 외국인 자체도 이제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게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매수세가 강화될 때 한 번씩 상당히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지수대에서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보면은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는 박스권 하단부가 넓혀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이제 그 동향인데 기관들을 갖다 이제 이 주체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게 되면은 금융 투자 쪽과 이제 기금 쪽과 국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매수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기관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갖다 주로 매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표를 갖다 좀 보여주시면 좀 굉장히 복잡한 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맨 그 우측에 좌측의 상단부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은 이제 기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부는 기금 쪽과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부는 국가 단체거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두산인프라코, 한진중공업, 우리금융, 현대건설, 기아차 뭐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수세인데 제일모직과 벽산이라든가 두산인프라 일단은 뭐 눈에 딱 띄는 게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산업재, 두산인프라코어 이쪽으로 보이고요. 기금 쪽하고 이제 국가 단체를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일단 기금 쪽에서 1순위로 매수를 한 쪽이 LG 디스플레이 쪽이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기아차 이런 쪽이 되겠고 국가 단체 역시도 LG 디스플레이는 꼭 포함이 돼 있고 SK하이닉스 역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관들 매수세 자체는 이 소재 산업이라든가 이제 뭐 이 그 기계 쪽 그리고 화학 섹터라든가 전기전자의 핵심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종목들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오전장 매수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양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종목의 이제 편중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오전장의 특징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수적인 부담감은 없어지고요. 종목성으로 수익률이 상승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건설주도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화학주, 특히 화장품주가 오늘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쪽이 이제 아모레퍼시픽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66%에 154만 1,000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너무 급등 자리가 6월 20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가 이제 그 알게 모르게 나왔던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저번 주는 이제 시간적인 이제 횡보 성격으로 좀 지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상승하는 부분은 위쪽으로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측면인데 그 기반 자체는 여전히 실적 부분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화장품 그 성장세 이러한 부분은 계속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질적인 측면에서 해외 특히 이제 로레알이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시아권 내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피부에 맞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우상향하는 강도 자체는 좀 약화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계단식 상승의 우상향은 필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도 항상 언급을 좀 해주셨잖아요. 좀 짧게 들어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순수화학 쪽과 2차 전지 쪽을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실적의 강화 뭐 이런 부분이 좀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조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순수화학 쪽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터닝하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쪽의 그 MOU 체결이라든가 이 2차 전지 대형 2차 전지의 납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차 부분 확산되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이제 차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봉상으로 보면은 안 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뭐 주봉 제가 보고 있는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라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120선이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일단은 뭐 저번 주에 양봉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종가상으로도 120선 위에서 그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그 시초가 자체도 이제 떠서 시작을 했고 밑꼬리 자체가 이제 20선 부근 120선 부근에서 안착을 시켜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그 윗선에 있는 이제 200선과의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 오버슈팅 개념에서 나와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목금까지 해서 좀 어느 정도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양호한 주봉 시초가 형성되면서 오후장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관 매수 종목, 앞서 살펴봤었죠. 실적 중심의 종목들 매수를 하자라는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수 박스권 상단 2002포인트로 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수 박스권 상당이 2002포인트면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도 나왔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를 갖다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핵심적으로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업종 자체는 강화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01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요. 박스권 상단부 오늘 하루 중으로 봤을 때 2002포인트 정도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부라고 인식을 하는 부분이 뭐 왜 그러냐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200선이 걸치는 부분이 오늘 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 부분이 좀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6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 떠서 시작을 했는데 이 떠서 시작한 부분은 주봉상의 하반 그러니까 중후반으로 갈수록 후반이나 중반까지 갈수록 조금 상승폭이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저번 주 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번 주에 양봉의 그 저가부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양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초가 자체가 떠서 시작했다는 부분은 양봉 강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십자봉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상승적으로의 그 탄력 자체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핵심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건설주 섹터도 어느 정도 2순위로 좀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그 섹터적인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는 쪽이 IT 섹터 쪽에서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쪽으로 이제 LG 그룹 쪽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눌림 구간 완성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탄력 자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섹터의 종목들이 핵심적으로 이제 그 주도를 하면서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 매도라든가 이런 쪽은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 거기다가 장중에 이제 10시 반 이후로 해서 중국 시장이 개장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금 변수는 크게 없다라는 측면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어느 쪽의 종목이 상승적으로 이제 그 수익률을 확대시키느냐 이 부분을 갖다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그러한 종목들이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왜 지금 갭 상승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갭 상승한 부분이 20선과 60선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향후 이제 그 일봉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20선 부분은 60선을 갖다가 하향 언더를 갖다 하지 못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선 자체가 올라온단 말이죠. 일봉 자체는 일단은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봉 자체가 위쪽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20선은 위쪽으로 방향을 튼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201선을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이번 주 초반이 매수 시점으로는 적당하다. 그 기반 자체는 저점 매수에 그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저번 주 중후반에 좀 조정을 받았던 전기전자 섹터의 실적주 그리고 화학 섹터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기대감을 높여주는 요인들 오늘 시초가에서 형성이 됐다. 따라서 오늘 좀 그 저가 매수, 저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실적 호전주들 앞서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 접근 유용하다는 포인트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여기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포인트까지 함께했습니다. 1부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신가요? 오늘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동안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이어갈게요.